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공구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오스카르라고 합니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싼 스웨덴에서는 무언가 고장이 났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절대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이 고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자가 수리가 유행할 수밖에 없던 스웨덴의 특성 탓에 제 사업은 큰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 올리베르였어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올리베르를 너무 귀하게만 키웠고 결국 아들은 경제관념도 없고 버릇도 아주 단단히 잘 못 들어버렸거든요. 아들은 어차피 제 사업을 물려받을 건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며 공부도 안 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녀석답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도 몰랐죠. 그래서 매번 돈을 펑펑 써대기만 했어요. 그리고 어른들 말은 또 어찌나 안 듣던지 걸핏하면 예의 없이 대들기 일쑤였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밥 먹듯이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 못된 걸까요? 올리베르는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망나니가 되어버렸고 그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대학교에 진학도 안 하고 매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돈이나 펑펑 쓰면서 다니길래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 있는 제 오랜 친구에게 맡기는 거였죠. 사실 제 오랜 친구 병철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구 사업의 공동창업자였어요. 아니, 공동이라는 말을 감히 사용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의 공이 8할 이상이었죠. 병철은 매우 강인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그의 깍듯한 태도 덕분에 저희 사업은 시작부터 많은 협력사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의 공구 사업이 한창 잘 나가게 되었을 무렵 병철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마땅히 장남인 자신이 돌봐드려야 한다는 이유였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갖은 고생을 마치고 이제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는 돈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스웨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가 끈끈하고 효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병철이 한국으로 떠난 이후에도 저희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는 지금 한국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병철이 카리스마 있게 직원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직접 봤던 저로서는 그가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을 구했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저는 올리베르에게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르쳐줄 생각이었고 병철에게 돈을 지불할 테니 올리베르에게 일도 시키고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병철은 한국에서는 친구끼리 이런 부탁은 당연한 거고 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하더군요. 스웨덴에서는 친구끼리더라도 음식 하나 공유하지 않고 친구의 자식이더라도 식사조차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올리베르를 무료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고 한국식 예절 교육까지 시켜주겠다는 놀라운 말을 해왔어요. 스웨덴의 정서로는 도저히 한국인인 그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그에게 답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올리베르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올리베르, 한국에서 1년간 살다 오렴. 네가 지금 한국으로 가는 걸 거부한다면 아빠는 모든 사업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제부터 너에 대한 모든 용돈을 끊을 거야. 예상대로 올리베르의 반항은 거셌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었고 그렇게 올리베르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몇 개월간 올리베르는 제 연락을 모두 무시했어요. 아마 자신을 뜬금없이 한국으로 보낸 저를 원망하는 모양이었고 한국 생활도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병철은 생각보다 훨씬 버릇없는 올리베르를 건설 현장에서도 가장 힘든 곳으로 배치했다고 했고 그렇게 아나무인이던 아들은 돈 벌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것을 이제야 알았는지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한다고 전해줬거든요. 저는 몹시 마음이 아팠지만 이건 올리베르를 위해서라도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올리베르가 떠난 지 1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올리베르는 제게 전화를 걸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서 조금 더 지내보려고요. 여기서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솔직히 저는 올리베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1년 동안 못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니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러나 병철은 제게 아들을 한번 믿고 기다려주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을 건넸고 저는 고민 끝에 올리베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그동안 제 사업은 점점 쇠퇴해갔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 저와 같은 직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고 이들과 비교했을 때 제 사업이 뚜렷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탓에 수입은 눈에 띄게 줄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올리베르가 떠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저 다음 주에 스웨덴으로 돌아갈게요. 그건 올리베르였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나볼 수 있다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답답한 감정도 있었어요. 4년 전 나름 성공한 사업가에서 이제는 몰락해버린 영세 사업가로 전락해버린 제 모습을 보고 철없는 아들이 실망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아들의 용돈조차 챙겨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제 사업은 궁지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올리베르가 집에 돌아왔고 올리베르는 저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아들이 인사 올릴게요. 예의라는 게 하나도 없었던 올리베르는 이 어색한 말을 끝으로 제게 무릎을 굽히며 절을 했어요. 어른을 봐도 고개 한번 끄덕이는 법 없던 올리베르가 이렇게나 변해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했어요. 올리베르는 식사를 할 때도 인사부터 올렸고 연장자가 포크를 들 때까지는 절대로 먼저 포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용돈을 받아 쓰고 부족하면 제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던 올리베르는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벌어온 돈이라며 제게 꽤나 거금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도저히 가망 없는 망나니였던 올리베르가 이토록 완전히 변할 수 있던 건지 저는 한국에서 어엿한 남자가 되어 돌아온 올리베르에게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올리베르는 한국에서 병철에게 호된 가르침을 받고 예의와 효도에 대해 배웠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한국식 예절을 배운 이후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값진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었던 병철은 제게 또다시 선물을 준 모양이었죠. 그리고 올리베르는 저희 집의 보일러실에 들어가더니 보일러 상태가 엉망이라며 자신이 수리해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보일러공은 부르는 게 값이고 최소 300만 원은 줘야 보일러를 수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한국에서 이런 고급 기술을 배워서 오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올리베르는 인력사무소장인 병철 탓에 한국에서 별 사소한 일까지 전부 경험해봤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부터 고된 농장일까지 해봤고 이곳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 아저씨들에게도 예의에 대해서 호되게 교육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힘든 한국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올리베르는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 보일러공 일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마치 친조카처럼 잘 대해주고 자신의 기술을 가감없이 알려주는 한국인 사수를 만나 열심히 일을 배워 숙련된 보일러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스웨덴에서 보일러공은 연봉이 1억이 넘는 고소득 직업이거든요. 그만큼 보일러공 기술을 배우기도 힘들고 기술자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잘 알려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국인들은 생판 처음 보는 외국인인 아들에게 여러 교육을 시켜줄 수가 있는지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는 아빠로서 저는 엄청난 부끄러움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올리베르는 난생 처음 보는 허접해 보이는 빨간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몹시 조악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 빨간 장갑의 그립감은 엄청나게 우수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능숙하게 작업을 마친 뒤 더러워진 빨간 장갑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저는 그의 모습에 핀잔을 줬습니다. 올리베르, 낭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장갑은 빨았으면 되는데 그냥 버리는 건 심각한 낭비란다. 그러자 올리베르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 장갑은 한국에서 2,300원밖에 안 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대량 구매하면 그것보다도 더 저렴해지죠. 빨아서 쓰는 것보다 새 것 하나 꺼내는 게 더 싸게 먹힌다니까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웠습니다. 저도 공구 사업을 하면서 코팅 장갑을 판매하곤 하는데 빨간 장갑보다 그립감이 약한 장갑도 4,000원은 받거든요. 한국산 빨간 장갑은 저렴하고도 좋은 제품은 없다는 제 신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혁신적인 장비였던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올리베르가 가져온 한국산 빨간 반코팅 장갑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건 땀 배출도 좋고 그립감도 최고였어요. 기존 코팅 장갑은 통풍이 안 돼서 손이 습기로 가득해지며 비싼 가격 탓에 아무리 더러워져도 닦아서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빨간 장갑은 저렴하면서도 기존 코팅 장갑의 완전한 상위 호환이었죠. 저는 이 한국산 빨간 반코팅 장갑을 공구 사업에 이용하면 엄청난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이건 저렴하고도 성능도 완벽한 기적과도 같은 제품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자금을 모아서 이 빨간 장갑을 발주하고 홍보하는 데 썼고 정확히 2달 뒤 매출은 몇 배나 폭증했어요.
이상하리만큼 저렴한 가격에 반신반의해서 구매한 사람들이 압도적인 성능에 감탄하여 입소문을 내줬거든요. 선장들은 자신들의 선원들에게 빨간 장갑을 보급했고 용접공이나 목수 그리고 인건비 탓에 자가 수리를 하는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비싼 코팅 장갑 대신 한국산 빨간 반코팅 장갑을 찾기 시작했죠. 또한 빨간 장갑과 기존에 있던 공구들과의 조합도 훌륭한지 공구 매출도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빨간 장갑은 그야말로 제 망해가던 사업을 완전히 다시 일으킨 거였습니다. 올리베르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저를 보고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아버지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네요. 그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나가더군요. 아버지, 저 사실 한국에서 결혼할 여자를 만났어요.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워낙 안 좋으셔서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스웨덴에는 나중에 돌아올 것 같네요. 물론 스웨덴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는 게 훨씬 많은 돈을 받겠지만 전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실력 면에서는 한국 아저씨들을 따라올 자가 없거든요. 스웨덴 기술자들은 너무 이기적이라 실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노하우를 좀처럼 공유하려 하지 않죠. 하지만 실력도 인성도 최고인 한국인 기술자들은 기꺼이 제게 최고의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더 숙련된 보일러공이 되어서 나중에 최고가 돼서 다시 찾아올게요. 저는 의젓한 어른이 되어 돌아온 올리베르의 모습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꿈이 생긴 것을 안 이상 아들을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일을 하고 아들은 아들만의 일을 하며 멀리 있는 서로에게 음원을 보내주는 것도 충분할 테죠. 올리베르가 한국에서 어른이 될 수 있었듯이 언젠가는 올리베르의 자식들도 한국에서 더 양질의 가르침을 받고 신사가 되어 스웨덴으로 찾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 덕분에 인생이 바뀐 스웨덴 부자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